120쪽 교과서 속 핵심 문법.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거 벌써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우리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이거 배웠는데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적격, 관대. 이거 생략 가능이지? 생략 가능한 거 일단 목적격 관대는 다 생략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계속적 용법, 쉼표 있는 거 있지? 요거는 단 예외예요. 예외. 자, 계속적 용법은 예외고요. 쉼표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다 생략 가능해요. 자, 그리고 2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요거 생략 가능하지. 그런데 이게 100% 생략 가능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무조건 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주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차이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도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이제 생략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거 쉼표가 있는 계속적 용법만 아니라면 일단 그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1번과 2번 이거 볼게요. 자, 요거 지금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한번 볼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he ate. 그는 먹었다. basket of tomatoes 하면은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in front of 뭐뭐의 앞에서 뭐뭐의 앞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뜻인데요. watching him 하면은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선행사가 many people이고요. 여기에는 원래 who 그 다음에 many people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who are watching him 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바구니의 토마토를 먹었다. 그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they are watching인데 they를 지우고 who are watching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who하고 비동사인 are를 지우고 watching him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는 many people이라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한 바구니를 먹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some scientists 몇몇의 과학자들은 have used 사용해 왔습니다. this characteristic은 성질이에요. 성질 또는 특성. 이 특성을 이용해 왔습니다. of spinach 하면은 이거 시금치잖아. 시금치의 특징을 이용해 왔습니다. to find bomb. bomb 하면은 이거 폭탄이거든요. 폭탄을 찾는 데에 시금치 특징을 이용해 왔습니다. hidden in the ground 하면은 땅 속에 숨겨진 폭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얘는 문장이 어떻게 합쳐져 있냐면 몇몇의 과학자들은 폭탄을 찾는 데에 찾기 위해 시금치의 특징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 폭탄은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숨겨진 폭탄. 얘가 지금 선행사가 폭탄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폭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 보였구나. 폭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땅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복수니까 they are hidden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they are hidden. 그런데 they는 지우고 얘가 사물이니까 which are hidden 이라고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which are hidden in the ground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범 이렇게. 그런데 which are를 지우고 이렇게 hidden in the ground 하면은 땅 속에 숨겨진 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A man named Robert Johnson
하면은 로버트 잔슨이라고 이름 불리는 남자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a man이고요. who is named 로버트 잔슨이에요. 그런데 who is를 지우고 named라고 이렇게 쓴 거지. 자, 요거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라고 올 때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 때 생략할 수 있다. 꼭 이것만 올 때만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 이제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요거 예문을 한번 보자.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는 거의 대부분은 다 생략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볼게. 자주 쓰이진 않지만. An apple which is red 하면은 빨간 사과예요. 빨간 사과. 그리고 a soldier라고 하면요.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soldier는 군인이에요. Who is ready to run 하면은 ready는 준비된이잖아. 달릴 준비가 된 군인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A man who is singing a song 하면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a bag 가방인데요. That is made in Italy.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그리고 a pen which is on the desk 하면은 책상 위에 있는 펜이에요. 책상 위에 있는 펜. 이럴 때 이거 전부 다 주격관계 대명사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선행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이거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다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지금 다 지워보면요. An apple red가 됐어요. 빨간 사과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지우고 났더니 남은 게 한 단어가 남은 거예요, 형용사. 이렇게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불가능해, 얘들아. 형용사는 한 단어만 있을 때는 얘가 뒤에서 꾸밀 수가 없고요. 반드시 여기 앞에서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가 있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지웠을 때 얘가 한 단어만 남는다. 이럴 때는 지울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런데 이 꾸며줄 때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명사고요. 여기 이 꾸며주는 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절이면서도 형용사 절이라고 할 수 있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럴 때 얘를 지금 지웠는데 이렇게 단어가 하나가 남는다든지 이렇게 될 땐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뒤에처럼 ready to run 이렇게 달릴 준비가 된 군인 이렇게 할 땐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뒤에 정보량이 너무 적을 때는 지울 수가 없고요. 정보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거 지우는 거 가능해. 그래서 a soldier ready to run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singing a song 하면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라고 할 때 이거 who is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가방이라고 할 때 이거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a bag made in Ital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지울 수 있어, 얘들아. on the desk 얘도 지금 정보량이 여기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 위에 있는 펜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우고 났더니 red 하나만 남는다. 이럴 때는 이걸 지워버리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얘를 뒤에 쓸 수가 없고 여기 앞에만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연결했을 때에는 요건 지울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보다는 대부분 다 이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의 지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이제 대부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났더니 한 단어만 남는다. 이런 것만 빼면 지울 수가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분사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뉠 분자예요. 뭐 분배한다 이런 거 할 때 분해한다. 얘가 나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분사라는 말을 썼냐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얘들아 동사를 명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려면 동명사가 있거든요.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 하기. 예를 들면 run 하면은 동사인데 달리다. running 이렇게 되면 달리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뜻은 똑같이 뭐뭐 하기라는 뜻이야. to run도 달리기.
running도 달리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동사를 명사로. 동작의 이름을 만들 때도 동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eat라는 단어가 있어요. eat라는 먹다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먹는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먹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얘도 형용사가 맞고요. 얘도 형용사가 맞아. 그런데 뜻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뜻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분사라는 표현을 쓴 거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아유, 이것도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얘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 이제 뜻이 능동의 뜻도 있고 수동의 뜻도 있어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분사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분사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이제 의미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뭐 완료된, 뭐뭐 되어진 이런 뜻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지금 뭐뭐 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되는 이렇게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은 이거겠지. 능동. 내가 동작을 하느냐. 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뭘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완료되었느냐 이렇게 진행과 완료의 뜻, 능동과 수동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그냥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돼요. 얘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뜻은 뭐뭐 되어진, 그 다음에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뜻으로 보일 때는 이 현재 분사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뭐뭐 완료된 이렇게 라고 뜻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료된 현재 완료에도 쓰지만 수동태로 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게 아닌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는 전부 다 규칙을 따르는데 과거 분사 pp 만들 때는 얘가 ed를 붙이는 게 규칙인데 규칙을 안 따르는 애가 굉장히 많아. 너네 잘 알고 있지? 이거 엄청 많이 외웠잖아 작년에. 뭐 eat, ate, eaten 이렇게. eaten 같은 경우는 먹는 이런 뜻이 아니라 먹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힌.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어. 뭐 go, went, gone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지? swim, swam, swam 그렇게 되는 거. do, did, done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과거 분사예요.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분사는 선생님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해석이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그래서 형용사는 얘는 명사를 꾸미는 애가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봐봐.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앞에 오고 뭐 수식어랑 같이 올 때는 명사 뒤에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ate boiled egg 하면요. boil은 끓이다라는 뜻인데요. 끓이는 계란이 아니라 내가 끓이는 게 아니에요. 끓여진 계란. 그러니까 삶아진 계란이란 뜻이에요. 계란이 지가 끓인 게 아니라 끓여진 계란이지. 그러니까 나는 끓여진 계란, 그러니까 삶아진 계란을 먹었다. 삶은 계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삶아진 계란 이렇게 한 단어로 꾸며줄 때는 형용사처럼 앞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The bread, 빵이에요. sold at the bakery is fresh 하면은 그 베이커리에서 판매되어진 그 빵은 신선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빵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꾸며주는 말이 의미 덩어리가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예요. 그래서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정보량이 많을 때는 앞에다 쓰지 않아.
간단한 말은 앞에 쓰고 정보량이 길 때는 다 뒤로 보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꾸며줄 때는 앞에다가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빵이에요.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빵.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쓸 때는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근데 한 단어로 형용사처럼 끓여진 계란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꾸며주세요. 한 단어일 때는. 그래서 분사는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로 형용사처럼 됐을 땐 앞에서 꾸며주지만 의미 단위가 좀 커지고 정보량이 많아질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이렇게 길어질 때는 분사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The girl singing on the stage예요. 예를 들면 이게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로 부분이. 그러면 The girl singing on the stage 하면은 스테이지는 무대예요. 그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노래하는 소녀는 하면 singing 거리겠지. 그런데 singing on the stage 하면은 그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소녀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분사구라고 하거든요. 이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얘가 선행사이고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여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걸은 사람이니까 후고요. 얘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s singing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Who is singing on the stage 하면은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소녀는 is my cousin. cousin은 사촌이에요. 나의 사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그대로 the girl singing on the stag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의 원래 형태는 이 singing을 하고 있는 게 누구야? 더 걸이기 때문에 she is singing on the stage 이게 합쳐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like the gloves 하면은 나는 그 장갑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갑은 장갑인데 뭔 장갑이냐면요. needed 얘들아, 여기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는 앞에서 꾸미던가 뒤에서 꾸미던가인데 한 단어로 되어 있었으면 앞에서 꾸몄겠지. 그런데 얘는 knitted 하면은 너네 knit라는 말 들어봤지? knit. 이거는 뜨개질 하다라는 뜻이에요. knit는. K는 소리가 안 나요. KN하고 이렇게 둘이 합쳐 있을 때는 K가 모음이에요. 얘가 소리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크니트가 아니라 그냥 니트예요. 너네 니트 많이 입어봤잖아. 그지? 뜨개질로 돼 있는 거 같은 옷들 니트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knitted 하면은 뜨개질 된 이런 뜻이에요. 뜨개질 된. 그래서 나는 장갑을 좋아합니다인데요. 뜨개질 된이라고 해서 얘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과거 분사인데 품사상으로는 뜨개질 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를 봐봐. 얘는 명사가 없잖아. 얘가 꾸며주는 애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로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꾸며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얘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어떤 문장의 일부였을 확률이 되게 높지. 그러면서 여기 앞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knitted 하면은 형용사니까 뭔가 꾸며줄 명사가 필요한데 뒤에는 없잖아. 여기 앞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글로브스는 얘는 사물이니까 위치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갑이 뜨개질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was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글로브즈인데 이거 R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한짝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was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 의해서 뜨개질 된 장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개질 된 장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엄마에 의해서 뜨개질된 장갑이기 때문에 얘가 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장갑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는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막 뭐라고 길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선생님이 정보량이 다 지우고 났더니 한 단어만 남으면 얘는 못 지우고요. 이렇게 뒤가 이렇게 정보량이 뭐가 많거나 이럴 때는 다 지울 수 있다고 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자, 이것도 볼게요. The lamp which is on the wall 이렇게 되면은 벽에 있는 그 램프예요. 벽에 있는 그 램프는 이게 주어인데요. 벽에 있는 이에요. on the wall. 여기는 지금 부사구거든요. 벽에 있다인데 이거 지워도 괜찮아요. 얘가 지금 단어가 하나만 남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벽에 있는 그 램프는 is not working.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ere is green tea 하면은 there is green tea. 녹차가 있습니다. which is read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녹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해 준비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도 한 단어가 아니라서 얘는 이제 써도 괜찮아요. 정보량이 조금 더 되는 편이라서. 그래서 얘는 which is가 생략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린티 꾸며주는 여기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올 수 있고요. 당연히 that은 다 올 수가 있잖아. 그지? 올 수 있고 이 그린티가 3인칭 단수니까 얘는 is예요. 이렇게. 녹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이었었지? 그래서 it is ready for you 이렇게 돼 있는데 it를 지우고 which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which is ready for you 해서 요거를 지워도 되고 써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체크 써보는데요. Look at the students. 그 학생들을 좀 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학생들을 좀 봐.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는 they are studying in the library예요. 그런데 이 students랑 they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라서 they를 지우고 who are 이라고 돼 있었겠지. who are. 그런데 이거 지우고서 공부하는 중인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study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studied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studying이라고 해야 되겠지. 능동 형태로. 그 다음에 my dad, 우리 아빠가 bought, 샀다, 자동차를. 그런데 그 자동차는 독일에서 만들어졌다예요. 그러면은 it was made in Germany.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지. 우리 아빠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하고 it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it를 지우고 which was라고 썼겠지. 그런데 얘는 이거 두 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현재 분사나 그 과거 분사만 올 수가 있는데 여기 해석을 봤더니 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상이니까 얘는 능동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얘는 studying이라고 써야 돼. 그런데 얘는 만든 자동차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가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making 뭐 이런 거 안 되지. making 이런 거 안 되고요. made라고 써줘야 돼.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얘는 당연히 뭐를 쓰면 돼? 그렇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1쪽에 강조의 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 강조의 조동사 두라고 한번 해볼게. 강조의 조동사 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이때 강조 구문을 배웠었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을 배워서 문장 중에서 내가 주어나 목적어나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여기다 넣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었던 게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없었던 건 동사였거든요. 그런데 동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얘들아. 그게 뭐냐면 두 동사를 써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볼게요. 스피니치 하면은 요건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have 하면 가지다고요. does는 원래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다 가지다.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a lot of 하면은 많은이고 nutrients 하면은 이건 영양소예요. 많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인데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를 진짜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갖고 있어요. 라고 이 갖고 있는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두 동사를 갖다 붙이면 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do는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 하다. 그런데 얘는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do have 하면은 진짜 갖고 있어요. have를 완전히 꽝 도장 찍은 것처럼 아주 진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정말로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do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do가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얘가 스피니치는 3인칭 단수거든요. 스피니치는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에요. 그리고 스피니치스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3단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do가 아니라 does를 쓴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carrots. 얘는 지금 당근이지. 당근들은 a lot of vitamin A, 많은 비타민 A를 contain 하면은 이거 포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함유하다. 여기다 do를 붙여버리면 진짜로 함유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당근은 많은 비타민 A를 진짜로 갖고 있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여기 앞에 do는 원래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뜻이 없어. 지가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건 아니고요. 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완전 강조하고 싶을 때 do를 갖다 꽉 찍는 거야. do contain 하면은 완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함유하고 있어요. 정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I did call 하면은 원래 did는 했다인데 call은 부르다 또는 전화했다예요. 그러면 전화했다 했다. 문장에서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 얘들아.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무조건 강조용법이에요. 진짜 뜻을 나타내는 건 요거 딱 하나야, 얘들아. 전화했다예요. 나 어제 너한테 진짜로 전화했었거든 이런 뜻이야. 나 했거든 전화 이런 뜻이야. 했거든 전화. 너한테 어제 진짜로 전화했거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긍정문에서 동사 앞에 두 동사를 써서 정말로 뭐뭐 하다. 진짜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두 조동사를 쓰는 거예요.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표기하고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는 do는 동사를 강조할 때 쓸 수 있어요. 이때 강조 용법은 여기 동사는 쓸 수 없었거든요. 동사. 그런데 동사를 진짜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do를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do도 앞에 주어의 수나 시제에 맞춰서 현재형일 때는 do나 does로 써주고요. 얘가 3단임일 땐 does를 써주고요. 그리고 과거일 때는 did를 써주면 돼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동사에 따라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my parents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believe me 하면 나를 믿는다거든요. 그런데 나를 진짜로 믿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완전 믿어 라고 하고 싶을 때 do believe me 하면은 나를 진짜 믿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my parents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does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앨리스가 does hate라고 하면요. hate는 싫어하다, 아주 경멸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경멸하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하는 말이야. 진짜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lice does hate snakes 하면은 완전 싫어해. 이걸 세트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로 믿어 나를. 앨리스는 진짜 싫어해 스네이크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레이나는 did become 하면은 이게 동사 이렇게 같이 올 수는 없고 여기 앞에 쓰인 애는 무조건 조동사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 과거형으로 왔으니까
become을 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진짜 되었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 됐어. 레이나는 진짜로 됐어. 정말로 됐어.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가 진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명령문 앞에 do를 써서 꼭 제발 이렇게 해서 명령문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keep your promise 하면 너의 약속을 지키다거든요. this time, 이번에는 너의 약속을 지켜라고 할 때는 keep your promise this time인데 이번에는 너의 약속을 진짜 지켜라, 꼭 지켜라 라고 할 때는 to kee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to. to가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꼭 이렇게 여기 동사를 강조할 때 쓰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동사는 원래 보통은 이게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뭐뭐 하다. 이럴 때는 그냥 일반 동사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건 일반 동사잖아. 그 다음에 우리 왜 일반 동사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 때 우리 do를 데려와서 don't나 doesn't, didn't 이런 거 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쓸 때. 자, 이럴 때도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얘도 조동사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 만들 때도 쓸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요. You have a British friend인데요. British는 영국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인 친구 이런 뜻이야. You have a British friend 하면은 너는 영국인 친구가 있어. Don't you?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얘도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볼 때 부가 의문문. 평서문에다가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때 이거 부가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해? 여기 앞에 나온 동사를 보고 정하는 거예요. 동사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중에 얘가 have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뭐 aren't you, aren't you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고 여기 지금 don't you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 요가하다 이렇게. 요가는 그냥 요가잖아. 그래서 요가하다를 영어로 do 요가예요. 요가하다. 그 다음에 뭐 설거지 하다도 do the dishes 할 때는 접시를 하다. 이건데 접시 닦기를 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건 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일반 동사예요. 조동사가 아니에요. 조동사가 되려면 뒤에 본동사가 나와줘야지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twice a week 하면은 일주일에 2번이라는 뜻이에요. twice a week 하면 일주일에 2번. do 요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선 진짜 한다 아니야. 강조하는 동사가 없잖아. 얘는 그냥 지가 한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예요. 강조하는 do이고 싶을 때는 뒤에 반드시 일반 동사가 있어줘야 돼. 그럼 밑에 한번 체크 볼게요. 나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가 정말 되고 싶어. 정말 되고 싶어. 정말 되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be an astronaut. astronaut이 이게 우주 비행사야. 우주 비행사. 그래서 in the future 하면 미래에란 뜻이에요. 나 미래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want to be, wanna be라고 읽지 이거. 그럴 때는 이거 want to be는 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 진짜 되고 싶어. 여기 동사 있는데도 또 동사를 더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쓸 때는 얘가 진짜 의미고요. 얘는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조동사예요, 이거. 뭐 can 같은 경우는 뭐 뜻 같은 게 있겠지만 이 두 조동사는 하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강조를 해주면 돼. 진짜 원해 이런 뜻이야. 나 미래에 우주 비행사 되는 거 진짜 원해 이런 뜻이지. 그리고 얘가 에마는 옷과 신발을 디자인하는 거를 정말로 즐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즐기는 건 인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즐겨라고 즐기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땐 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에마가 3단님이에요. 이제 3단님 잘 알지? 3인칭 단수님. 오면 이거 do를 쓰면 안 되고 does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도서관에 그 책을 반납하는 것을 정말로 잊었다라고 했어요. 까먹었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 앞에 까먹었다라고 했는데 까먹는 건 forget이에요. 그런데 까먹었다 하면은 forgot인데요. 여기 앞에 did라고 과거형으로 강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본동사는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그렇지, 동사 원형.
얘 반드시 동사 원형 쓰는 거가 포인트야, 얘들아. 두 동사 쓰면. 앞에 do, does, did로 얘가 형태를 바꿔주고 뭐 can이나 will이나 이런 애들은 형태를 바꾸지 않아, 사실은 조동사는. 그런데 이 두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do나 does, 현재형일 때는, 그리고 과거일 땐 did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고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 반드시 뭐야 이거?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 보자. 다음 문장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밑줄 친 부분 look을 강조해보래. You look nice today. 오늘 멋져 보인단데 너 정말로 오늘 멋지게 보이네. 오늘은 진짜로 너 멋지게 보여 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do look이라고 써주면 돼.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뭐다? 두 동사. 근데 앞에 나오는 you가 2인칭이기 때문에 does를 쓰면 안 되고 do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얘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did라고 써도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리할 건 뭐냐? 강조의 do. 동사 강조. 동사 강조. do 이렇게 써줘. 동사 강조는 do다. 그래서 d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리고 do는 do나 does, did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do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정말, 진짜, 꼭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정리하자.